일단은 한의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혈자리를 뭐 혈자리든 한약이든 침이든 간에 결국은 침이나 부항, 뭐 약침 치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왔을 때 어떤 증상에 따라 허와 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한 경우에는 침도 물론 이렇게 좀 보하는 침을 쓸 수가 있고요. 그 혈자리에다 또는 이제 침 대신 그 혈자리에다 뜸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만약에 너무 어혈이나 근종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거기다 침을 놓고 혈자리에다가 뭐 부항을 한다는 등의 이렇게 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좀 배가 차고 약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혈자리나 아랫배 이런 혈자리에다가 뜸이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런 증상을 호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쥐가 날 때는 대부분 종아리에 쥐가 어머님들이 많이 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쥐가 이게 다리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 방향으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쥐가 안쪽으로 이 안쪽 그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 이 방향으로 많이 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쥐가 났을 때 뭐 혈자리를 누를 수도 없고 그럴 땐 사실은 일어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벽을 밀거나 해서 반대 방향으로 좀 자극을 하시는 게 쥐를 좀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쥐가 많이 나는 분들 좋은 혈자리는 승산이나 승근 혈자리라고 해서 종아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혈자리란 의미 자체도 아까 김동성 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셨듯이 어떤 통증이 여기를 누르니까 증상이 없어졌네 이러면서 차츰차츰 그 혈자리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승근이나 승산이라는 혈자리를 정확히 위치를 아셔서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이 종아리 가운데 부분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아리 가운데를 쭉쭉 지압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네, 근데 침을 맞으실 땐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지압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은데 괜히 집에서 뭐 네. 휴지침 이런 거를 너무 소독 없이 사용하시는 건 조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지부종이라든가 어떤 그 정맥류라고 하죠. 툭툭 튀어나오는 그 정맥 그런 관련한 문제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합곡혈은 되게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실제로 뭐 두통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소화가 안 될 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런 사실은 몇 가지 손에 있는 소화불량과 관련된 혈자리는 대부분 신경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는 혈자리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체했을 때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따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먹어서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그득하게 식체성 소화불량일 때는 손가락을 따는 것보다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듯이 발가락을 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에 대돈하고 은백 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그 혈자리를 조금 이렇게 사열을 해주는 게 훨씬 이렇게 소화가 잘 되게 해줄 수 있고요. 특히나 그 합곡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함곡이라는 또 혈자리가 보시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인데 이 혈자리는 약간 지압만 해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체했을 때는 자꾸 등살 바른다고 하죠. 소화 기능이 안 좋고 항상 체하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이 날개뼈 부분이 항상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 부위에도 굉장히 위수라든가 비수라는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했을 때 그쪽 이렇게 등을 좀 두들겨 주시는 것도 굉장히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집에서 소화 안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네, 우리 선조들은 네. 혈자리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각 사람마다 뼈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뼈의 길이가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이 몸통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람마다 다른 체형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눈의 확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뭐 배꼽이라든지 아니면 그 명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배꼽과 명치 사이를 길이를 누구나 있잖아요. 거기에 비율로 네. 가운데가 중안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또 사람마다 이 손가락 길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요 네 개를 보통은 삼촌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길어서 요걸 삼촌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혈자리를 찾을 때는 각자의 네 개의 손가락을 합친 그 길이를 삼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의 뼈 종아리 길이 다르고 또 팔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분위하셔서 나누셔서 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열법을 골도 분천법이라고 합니다. 경락이 12경락이 네. 있으니까요. 각 장부별로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혈자리를 어떻게 응용하느냐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왜 우리가 아픈 것도 없어지게 되고 잠도 잘 오게 되고 맞아요. 또 소화도 잘 되게 되느냐를 저희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혈자리 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혈자리를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혈자리와 침치료 기전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팔에다가 침을 놨을 경우에 팔에 침을 놓으면 국서적으로 그 피부에서도 그 자극이 척수에 연결되면 그 연결된 부분에서 엔케팔레닌 같은 통증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중뇌까지 가면 세로토닌이나 그 다음에 그 뭐죠 노르엔돌핀 또 여러 가지 도파민, 뭐 도파민 여러 등 가지들이 이런 나오네요. 호르몬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소화 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통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뇌하수체나 이제 시상하부까지 전달이 되면 그 엔돌핀, 이 엔돌핀은 만병을 치료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몬과 함께 부신피질 호르몬도 분비가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침치료이고요. 또 우리 임성 원장님 말씀하신 건 뜸을 떠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지압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전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도움이 네. 되는 혈자리는 네. 보통은 그 후계열도 있는데요. 후계열은 우리 손을 이렇게 쥐어 보시면 이렇게 온폭 이렇게 주름이 하나 생기시죠? 요 주름 생기는 요 네. 부위에 여기를 자극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견정혈도 좋아요. 견정혈은 이 어깨 목선에서 이 견봉 사이 전 가운데쯤에 자극을 주시면 효과가 좋은데 이런 쪽은 우리 또 추나를 잘 하시는 김동서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40대 이하도 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이 26만 명에 해당되니까 나이 젊으신 분들은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무릎에 좋은 혈자리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온폭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온폭 들어가는 부위를 보시면 스라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혈자리가 있고요. 요건 동그란 우리 무릎 슬개골 바로 아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온폭 들어가는 두 부위와 그리고 거기에서 삼각형, 정삼각형을 그리셔서 무릎 슬개골 바로 정중앙 위에 보시면 합정혈이 있으세요. 이 세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10분 정도 자극을 해주시면 무릎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무릎 슬개골을 아래로 조금씩 내려주시면 좋아요. 슬개골 자체를 잡아서 다리를 피신 상태에서 조금씩 내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압해주고 또 스트레칭 해주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릎에 통증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래 앉아 계시고 오래 서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실 경우에 종아리 부어서 항상 고민이신데 승산혈 이게 종아리 정가운데 쭉 올리셔서 딱 근육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그 자리 정확히 눌러주시면 돼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는 주로 귀에서 많이 쉽게 응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점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기점혈을 눌러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림에 나오는 보면 가장 그 앞에 그림에 보시면 그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죠. 귀 가장 앞쪽에 거기를 자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문혈이 있는데 이 신문혈은 그 손에도 있는데 사실 그 기점혈 바로 위에 Y자 보이세요? Y자? 네. 볼록 Y자. 그 속에 온폭 들어간 곳에도 신문혈이라고 합니다. 저 신문혈은 이침혈에도 있고 채침혈에도 있는데 신문혈의 손에 있는 혈은 새끼손가락 쪽에서 쭉 내려오시면 주름이 두 군데에 가 있으세요. 그 주름 아래쪽 중간쯤을 자극해 주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세요.
합곡혈이라고 했을 때 소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합곡혈이라는 것을 자극을 한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이죠. 이 합곡혈을 소화가 안 됐을 때 자극을 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원위치혈이라고 부릅니다. 원위치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배를 만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배를 만지면서 소화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눌러봤더니 배를 만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원위치혈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 근위치혈은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아픈 곳 근처를 만져주는 것을 근위치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위치혈을 하는데 이 합곡을 눌렀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합곡을 눌렀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앞쪽을 눌렀을 때도 또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 앞쪽을 눌렀을 때도 뾰족한 걸로 자극을 했을 때 또 합곡을 눌렀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혈자리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비슷한 효과가 나는 혈자리들을 카테고리로 묶은 게 경락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경락 속에 소속돼 있는 각각의 점들을 경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급성 통증에 좀 유용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바로 쓸 수 있는 유용하게 그런 혈자리 위주로 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담 결린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담이 결렸을 때 이 담이 결린다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 증상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뭐 숙이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어떤 동작에서 담이 걸렸느냐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체형이나 체질에 따라서도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 3가지 유형 정도로 보통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측골, 오른쪽이 아픈데 오른쪽으로 숙이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이쪽으로는 잘 안 숙여지는 경우. 이때는 이제 아까 방금 윤홍일 원장님 얘기하신 견정혈이라는 곳을 눌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견정혈은 이 목 튀어나와 있는 부위와 이 어깨 튀어나와 있는 부위 사이 중간 정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1분 이상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목을 움직여보면 측골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측골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오른쪽이 아픈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견회수, 견중수라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이 견회수, 견중수는 이 날개뼈와 목이 있으면 날개뼈와 목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그시 허혈성 압박 강하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눌러준 다음에 회전을 해보면 회전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회전되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개뼈 안쪽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제 고항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좀 눌러주면 됩니다. 이 고항혈은 사실은 침을 놓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어려운 혈자리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폐가 있기 때문에 기흉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지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고항혈 위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날개뼈가 안쪽 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쪽 면의 가운데 정도 부분과 척추 사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은 날개뼈 아픈 통증으로 인한 담결림 증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허리가 아플 때에는 어떠한 혈자리를 지압하거나 하면 좋을까요? 네, 허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갑자기 이제 급성 통증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당장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거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한의원에 오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허리를 이제 피질 못하고 앞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원장님 허리가 그렇죠.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횡혈이라는 혈자리인데 이 대횡혈은 배꼽에서 양쪽 4촌 정도가 됩니다. 위치가 4촌이라고 하면은 아까 골도법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배꼽 가운데서 복직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복직근 끝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부분에서 그대로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배꼽 쪽으로 복직근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눌러주시면은 대형혈에 자극이 많이 되면서 허리가 어느 정도 좀 펴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허리가 급성 통증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튀어나온 경우, 이렇게 쫄뚝쫄뚝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앞뒤가 아니라 옆으로 틀어졌을 경우에는 이 틀어진 쪽에 경문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경문혈은 네. 이 늑골의 제일 아래쪽, 12번 늑골의 아래쪽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인데 그쪽을 좀 눌러서 강하게 자극을 해주면 이쪽 틀어졌던 허리가 어느 정도 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두통에 좋은 혈자리 하나 알아드릴게요. 머리 중앙 귀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머리 중앙에 보면 백회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평소에 자극을 여러 번 해주시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어린이들에게는 두뇌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어른들은 두통이나 또 여러 통증들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머리에 지나치게 열이 올라가시는 분들 그 열을 좀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탈모에도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자극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호흡기 관련해서 혈자리를 알아보면은 등에 폐수혈과 대추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부위. 그래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 뼈가 가장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네. 그 부위에서 바로 아래쪽이 그 대추혈인데요. 요 부위가 굉장히 호흡기에 중요한 혈자리고요. 그리고 견갑골 안쪽에 보면 폐수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호흡기 기관지의 그 폐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혈자리인데요. 장부와 폐의 장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평소에도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으로 마찰을 시켜준다든지 또 따뜻하게 찜질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감기도 예방되고 또 비염이나 또 천식이나 다른 알러지 질환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이 성장을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민하신 부분인데요. 네. 특히나 밤에 아이들한테 마사지 해주시면 좋은 부위가 있어요. 아까 윤홍일 원장님이 알려주신 스란 혈자리가 사실은 성장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 스란이 그 안쪽에는 내스란, 바깥쪽은 외스란이라고 해서 성장에도 굉장히 좋고 고래 형성에도 좋아서 그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을 로션이나 오일 같은 것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 20회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그 전에 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번 시켜주고 그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릎 바로 뒤쪽을 보면은 위중혈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스란, 외스란을 마사지 해줬다면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 중간 위중혈을 많이 눌러주시면 더 도움되고요. 또 발목 쪽에 안쪽에 보면 아킬레스건 안쪽에 태계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평소에도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